엑스포 관련해서 정말 예상 못한 숫자가 나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두고 대통령이 어저께 제 부족이다 이렇게 특별 담화를 발표를 해갖고 저는 뭐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발표해서 내 부족이다 이렇게 이제 3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저께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했고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달라. 민관은 정말 열심히 뛰었다. 그런데도 잘 지휘하지 못하고 유치를 하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다. 자,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실망시켜서 드린 것에 죄송하다. 모든 것은 제 부족합니다. 이렇게 3번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사과를 하고 나면 정치적으로는 사과 이후에는 실제로는 책임을 엄밀히 묻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좋은 판단을 하도록 돕는 것이 참모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장관들도 있고 뭐 수석들도 있고 공무원들이 있는 건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지금 이제 이 판단의 잘못 대통령이 어떻게 전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표계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보고를 받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 보고 라인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외부 그러니까 좀 용산 사정에 밝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아마 임박 해석까지도 한국이 사우디에 20표 안팎으로 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20표 안팎으로 뒤지니까 1차 투표에서 90대 70 정도로 나오면은 어디도 3분의 1 안 얻었으니까 결선으로 가게 되고 결선 투표까지 가면은 우리가 승산이 있다. 그런 어떤 판단에 따라서 실제로 막판까지 만났을 때 우리가 주요 국가들한테 부탁했던 게 1차 투표는 상관없으니까 결선 투표 가면은 꼭 우리를 찍어달라. 이런 식으로들 설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는 반대로 2차 투표 상관없으니까 1차에서 무조건 우리 찍어달라라고 얘기를 해갖고 이게 된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어도 사우디의 오일머니는 저는 이길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워낙 뭐 이 엑스포에 관련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번 뒤늦게 뛰어들었고 2번 그거보다 큰 오일머니의 효과 이것 때문에 저는 이 게임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참패를 한 이유가 뭐냐. 자, 구체적으로 지금 사람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뭐 제1 책임은 대통령실의 미래 전략 기획관 1급 공무원이죠. 장성민 씨가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전 세계로 출장도 많이 다니고 한 6개월 정도 뭐 출장을 다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 임무를 위해서 특별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장성민 씨의 일단 책임론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실제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기자들을 상대로 현재 판세가 어떻다 이런 브리핑들을 하고 하는 자리에 장성민 미래전략기획비서관이 언급이 됩니다. 미래전략기획관 1급 공무원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지로 선회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뭐 본인도 실제 7개월 동안 90여 개 국가를 이상의 대통령, 총리, 외교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을 내가 접촉을 했다. 그리고 이미 국제 박람회 기구 회원국이 170개 국가라고 했을 때 우리 쪽 지지로 돌아선 사람이 절반을 넘어섰다. 이런 식의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인 장성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름이 오늘 나왔고 일부 언론에서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사과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겠으니까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 이름이 나왔고 그리고 유임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외교 라인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총괄해서 대통령실에서 누가 보고를 할 텐데 그 보고 라인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대통령 사과 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 미세한 진동들과 큰 파도가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아주 앞으로 큰 바람이 몰아칠 것 같아요. 저 한마디 좀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또 빼놓지 않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거 가지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근데 여기에 뭐라고 올려면은 고향이 부산인 사람으로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정말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참패했습니다. 네. 무능에 극치고 무효일에 극치입니다. 네. 뭐 비판할 수 있겠는데 저는 고향이 부산은 맞는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소망했다는 말에는 에이 설마 소망했겠습니까? 아마도 소망 안 했을걸요? 하여튼 한마디만 해주고 싶네요.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청와대가 특정 개인의 대통령 친구 한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경찰력을 동원하고 사법을 동원해갖고 이 정말 선거를 유린한 이 수사, 곧 조국까지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국 씨 미리미리 페이스북 트윗 많이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안 지우더라고요. 앞으로 못할 수도 있어. 수사받아야지. 어제 저희가 했었던 한동훈 법무장관 어디에 나가야 되는가. 지금도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전현석 대표가 오전에 이제 저 방송 전에 이제 투표를 올려주셨는데 와 이거는 또 재밌네요. 이 전 대표 참 센스. 장관직에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도 올렸더니 요것도 또 13%가 나왔네요. 지금 격전지에 출마해야가 12%. 저는 왜 결과가 안 보이죠? 격전지 출마 대신 전국 유세해야 된다 74%. 장관직을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 14%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투표를 하셔야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결과는요. 한 2,413분 정도가 투표를 하셨는데 어제 결과는 두 가지로 저희가 드렸잖아요. 종로 등 격전지에 출마해야 된다 20%. 아니야. 격전지 대신에 편한 곳에서 혹은 비례대표도 좋고 그렇게 해서 전국 유세를 다녀야 돼가 80%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격전지 대신 전국 유세를 해야 된다. 편한 곳에서 전국 유세해야 된다가 74%니까 70에서 80% 사이는 무조건 안정적인 곳에 출마를 해서 전국 유세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많고 20% 내지 30%의 의견으로 격전지 가라 시원하게 또 하나는 나는 그냥 안 나오고 장관직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워낙 이제 한동훈이 종로에 출마한다. 원희룡은 개항을해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지역구로 출마할 얘기가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 독자분들은 한 군데서만 지역구 한 곳에만 집중하기보다 전체 선거를 주도해라. 그 이유를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되기까지는 한 장관의 능력이 필요하다. 한동훈 님이 민주당과 맞서서 바람막이가 되어서 꼭 이기자. 그다음에 이 말도 한동훈 장관이 좋아하겠네요. 이제 하나의 국회의원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작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고래가 되었죠. 자체 팬덤이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갈수록 팬덤이 다양해지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국힘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되어야 합니다. 즉 비례대표로 전국 선거에서 적극 지원 유세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밑에 것도 읽어주시죠. 한동훈은 배지에 연연하지 말고 전국 유세로 나라 먼저 살려놔라. 그다음에 큰 정치를 해라.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전국구 스타 한동훈을 한 지역에 묶어두는 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전국 지원 유세로 나라를 살려라. 이런 의견들. 그리고 선대위원장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제가 다른 곳에서 아마 우리 댓글에도 단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황교안 전 대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했지 않습니까? 대표로서 전국 선거를 이렇게 이끌어야 될 사람을 종로에 출마했다가 종로에서 자기 선거가 힘들어지니까 종로를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박빙이 되면서 그러면서 전체 선거를 망친 게 있으니까 그때 경험을 생각을 했으라도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인사를 한 지역구에 묶어두는 것은 전략상으로도 옳지 않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방금 올려주신 댓글은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 장관이 지역구 주변에 머무는 걸 좋아할까요? 전국 유세 다니는 걸 좋아할까요? 그렇죠. 이 말이네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 비례 2번 받고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국힘 180석을 만들어야 한다. 그다음에 이재명은 원희룡 장관이 맡고 한동훈 장관은 전국적으로 뛰어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시면서 한동훈은 전국 유세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고 반대로 소수 의견도 있네요.
격전지에서 출마해야 돼. 이런 논리를 펴신 분들은 이런 겁니다. 예. 격전지예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정윤 유세를 지지했는데 민주당 것들 하는 걸 보니 무슨 짓이라도 해서 선거 이기려고 할 거고 예. 한동훈 장관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돋보이는 곳에서 승리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또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체, 총선 전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네. 지는 자리에 가게 되면 네. 선거가 끝난 다음에 네. 오히려 그 위험한 리스크를 혼자서 다 짊어져야 되니까 네. 그것보다는 안전한 곳에 나가달라. 정말 이거 다들 의견들이 다 이유가 있네요. 네.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어제 빵 터진 의견은 이거였습니다. 예. 안나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예. 요즘에 정말 죄 지은 자여 책을 쓰라 하는 죄 지은 자여 책을 쓰라. 죄 지으면 책 써야 된다. 기소되면 책 써야 된다. 재판받으면 책 써야 된다. 이거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혹은 민주당 네. 관련 인사들이 증명을 하고 있는데 안나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진짜 돈만 많으면 저런 쓰레기 책들 다 사서 불태우고 싶어요. 저희 정말 안나 씨가 왜 돈이 많고 싶으신지 이 댓글 보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출판계를 들었다 놨다 하실 분이시네요. 우리나라 출판사 사장님들 너무 좋아하겠어요. 어쨌든 매출은 일어나니까. 네.